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세계지리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 해설입니다. 1번 가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지도는 알 리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죠.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도 위쪽의 방위가 남쪽이죠. 그리고 A는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에 제작한 세계 지도고요. B는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했다기보다는 그 제작한 지도에 대한 기록을 보고서 나중에 복원한 지도죠. 그냥 보통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C는 인도양이죠. 1번 다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여 제작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는 건 입체인 구를 평면인 이제 종이 또는 뭐 다른 걸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평면인 지도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인 투영법을 이용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영법을 이용하게 되면 그리고 지구를 구체라고 인식하게 되면 지도상에 경위선이 나타나요. 경위선 자체가 구체인 지구에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거든요.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가는 이슬람교 세계관, 나는 중화사상에 반영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3번 가의 A 대륙은 나 다에도 표현되어 있다. 아프리카. 뭐 이 남쪽까지도 전부 다 아프리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4번 나의 비국가는 일본은 신기조선대에 속한 섬나라이다. 옳은 설명이죠. 5번 다의 C는 대서양의 일부이다. 대서양이 아니라 인도양의 일부이다.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C는 뭐 인도네시아 지역인데 거의 적도죠.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는 적도에서 살짝 북반구, 살짝 남반구 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는 뭐 사바나 기후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는 뭐 강수 패턴은 사바나 기후하고 똑같은데 해발 고도가 높은 에티오피아죠. 그래서 정확히는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가나다를 봤더니 1년 내내 강수가 비교적 고르게 내리고 연 강수량이 2000mm가 넘는 C가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1월 무렵이 건기, 그 다음에 7월 무렵, 건기랜다, 우기, 7월 무렵이 건기니까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가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 1월 무렵이 건기, 7월 무렵이 우기, 뭐 강수 패턴만 보면 북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A가 다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대류성 강수의 발생 일수가 적다가 아니라 많다죠. 열대 우림 기후는 연중 대류성 강수인 스콜이 내리는 데 비해서 나는 우기인 1월 무렵에만 대류성 강수가 내리는 거죠. 2번 나는 다보다 7월의 낮 길이가 길다가 아니라 짧다. 자, 7월에는 남극점에서 적도를 지나 북극점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그래서 더 북쪽에 있는 다가 7월에는 낮의 길이가 더 길겠네요. 그 다음 3번 다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을 수가 없죠. 고산 기후니까, 열대 고산 기후니까요. 4번 A는 B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A는 다, 그 다음에 B는 나. 그래서 다가 연 강수량이 2000mm가 조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1500ml가 조금 안 되니까 다가 연 강수량이 더 많네요.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B는 C보다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다. B하고 C하고 비교하면 C는 열대 우림 기후니까 C가 더 열대 수렴대 영향을 오랫동안 받겠네요. 3번. 다음 자료는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의 일부이다. 가나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계의 매력적인 도시를 찾아서 지리적 특색이 있는 유명 도시를 찾아 소개한다. 촬영 기간은 2022년이고요. 가는 대서양과 인도양을 모두 볼 수 있는 관광 명소다. 느낌 오시죠? 아프리카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완전 끝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크게 꺾이는 지점에 있는, 물론 거의 남쪽 끝이기는 해요.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포도과수원에서 포도 수확 장면 및 포도주 제조 과정이라는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가 도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자, 물론 남반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북해가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풍차 마을과 튤립 정원, 그 다음에 유람선을 타고 시내 곳곳을 잇는 운하를 관광하는 사람들,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죠. 도시 이름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죠. 물론 북반구에 해당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후 그래프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찾아보면 일단 강수량을 봤더니 기억은 1월하고 7월하고 둘 다 이제 강수량이 좀 많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죠. 그에 비해서 니은, 디귿은 건기가 있어서, 자, 건기가 없는 CFB, 기억이 네덜란드의 기후가 되겠네요. 자, 네덜란드는 당연히 북반구에 있으니까 1월 달은 기온이 5도 밑으로 조금 내려가고요. 그 다음 7월 달에는 18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맞으니까 기억은 나가 되겠고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 그 다음에 가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1월 기온이 7월 기온보다 더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 건조하죠. 그래서 니은이 그 조건에 맞죠. 그래서 여기가 가가 되겠네요. 가가 니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사진 속 A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뷰트, 삼능석, 선상지 중 하나임. A는 뷰트죠. 뷰트. 그 다음에 B는 선상지. 그 다음에 C는 삼능석. 문제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요. 자세히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너무 간단하게 느껴진다,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미안하지만 이렇게 문제풀이를 막 하기보다는 개념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수능 특강이 됐든 또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썼던 교재가 됐든 그 자료를 보고서 개념 부분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돼요. 자, 아무튼 자, 보기 볼게요. A는 경함층과 연함층이 차별 침식과 풍화를 받아 형성된다. 옳은 설명. 니은 여러 개의 비가 연속적으로 발달한 것을 바다라고 한다. 바르한 초송달 모양을 닮은 이제 바르한 모래 언덕하고 이제 발음이 비슷해서 종종 물어봤었어요. 자, 어쨌든 선상지가 여러 개가 합쳐진 것을 복합 선상지라고 하는데 이걸 바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디귿 C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계속 모래가 날아와서 이 자갈, 바위를 때리니까 침식이 일어나서 이 삼능석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리을, B는 퇴적지형, C는 침식지형에 해당한다.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1번. 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면은요,
북극해 연안이니까 툰드라 기후가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시베리아 쪽이니까 냉대 기후가 나타날 건데 동계 건조 기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 강수량을 물어본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냉대 기후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연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북부 지역은 냉대 기후 지역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위도가 낮죠. 그래서 다른 두 지점보다는 이제 연교차도 좀 작을 거고 그 다음에 기온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도 뭐 냉대 기후가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D라고만 적을게요. 자, 기온의 연교차하고 최나널 평균 기온이 있는데 B는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와 10도 사이 툰드라 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쪽하고 일본은 연교차를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시베리아 쪽이 연교차가 50도가 훌쩍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일본 쪽은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30도를 넘어가진 않고요. 여기가 C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일본에 위치한다. 시베리아 쪽에 위치하죠. 그 다음에 2번 B는 타이가 지대에 위치하며 통나무를 주된 재료로 하는 전통 가옥이 발달하였다. 여기는 A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3번 C에는 술록을 사육하는 유목민이 거주한다. B에 대한 설명이죠. 4번 A는 C보다 7월의 낮 길이가 길다. 7월의 낮 길이는 북극점에 가까울수록 길다. 그래서 A가 C보다 더 고위도 지역이니까 북극점에 더 가까우니까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 5번 C는 B보다 극고압대형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툰드라 기후지역은 당연히 극지방에 있으니까 위치하니까 극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연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강수량만 따지면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을 한대 사막이라고도 불러요. 6번 표의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아프리카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 산이 있다. 유명 관광지로는 사바나 기후 지역에 조성된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대표적이다. 탕가니카호, 말라위호 등 단층 작용으로 형성된 호수도 있다.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나라는 탄자니아예요. 탄자니아. 뭐 케냐라고 뭐 착각할 수도 있는데 뭐 케냐 국경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케냐나 탄자니아나 거의 특성이 똑같아서 뭐 착각해도 뭐 괜찮아요. 그 다음 그린란드의 남동쪽이자 영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북유럽의 섬나라로 수도는 레이캬비크이다. 영어로 된 국가명은 얼음의 땅이라는 뜻이다.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데 뭐 대서양 중앙 해령에 있기도 하고 수력 발전하고요. 그다음 뭐 지열 발전하고 빙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이제 인구는 3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있는 곳이 관악구 서울에 있는 관악구인데 관악구의 인구가 50만 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사실 관악구보다도 인구가 적은 나라다. 그냥 이름이 나와서 이야기해봤어요. 그다음 왜 캡처가 됐지? 근데 그 다음 해발 고도가 5,1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라 링코나다가 있다. 태평양 연안 국가로 에콰도르, 칠레, 브라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세 나라하고 국경이 접해 있는 나라는 페루예요. 페루. 뭐 지도 보면 되는데 어쨌든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는 곳에 도시가 있다. 이건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에콰도르, 칠레라는 말 보고서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고산 지역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판이 충돌하면서 형성된 습곡 산지가 발달하였다. 자,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죠. 판이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 대륙 가운데에서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이에요. 물론 지진과 화산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습곡 산지하고는 상관이 없죠. 여기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반이 침강해서 단층 작용으로 형성된 단층호가 많아요. 다음 니은, 나는 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옳은 설명이죠. 대서양 중앙 해령에 있잖아요. 그 다음 디귿, 나는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지열과 수력에 의존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죠.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1차 에너지만 따지면은요, 지열이 수력보다도 더 공급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열은 발전도 하지만 그냥 물을 데펴가지고 난방 에너지로도 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전력만 따지면은요, 수력 발전이 지열 발전보다 훨씬 많아요. 아이슬란드가 워낙 자주 물어보다 보니까 뭐 그런 것까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디귿, 다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한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죠.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네요. 7번, 다음 자료의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국 자이언츠 코즈웨이에서 볼 수 있는 주상절리, 현무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뭐 꼭 현무암이라기보다는요, 유동성의 큰 용암이 지표로 분출해서 이제 냉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둥 모양의 틈이죠. 주상절리, 화산활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광시장족 자치구 구이린에서 볼 수 있는 탑카르스트, 석회암 지대가 풍화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풍화에 강한 부분이 남아서 뾰족한 탑 모양을 이루는 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미국 오리건주 크레이터호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칼데라호. 칼데라호는 화구의 지하가 함몰됐다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그곳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 게 칼데라호예요. 1번, 기억의 기반함은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의 주성분이죠. 그 다음 2번, 기억은 주로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 니은, 점성이 큰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 것이다. 뭐 여기에서는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고요. 니은 탑카르스트는 석회암의 풍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뭐 차별 풍화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리 밀도가 적은 곳이, 그러니까 틈이 별로 없는 석회암 부분은 풍화가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탑 모양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된 설명이죠. 다음 4번, 니은은 수변기후 지역보다 건조기후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 거꾸로 되어 있죠. 자,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의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만들어지는데, 화학작용은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물이 많을수록 이제 더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더 잘 발달해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디귿은 화구가 함몰된 곳에 물이 고인 것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8번, 지도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바다하고 분리된 호수, 석호. 그 다음에 B는 얼핏 보면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니까 리아스 해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뭐 리아스 해안이라고 보기보다는요, 겐지스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벵골만 안쪽에 방글라데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겐지스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토사가 이제 떠내려 오거든요. 그게 계속 쌓여가면서 삼각주가 넓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B는 삼각주라고 적어줄게요. 삼각주. 그 다음에 C는 칠레 남단 피오르가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금 길쭉길쭉하게 생긴 호수 가운데 하나인데, 빙하가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침식작용이나 퇴적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빙하호예요. 1번, A는 시간이 지나면서 면적이 축소된다. 석호는 점점 면적이 줄어들죠. 2번, B의 해안선은 빙식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주라 그랬는데 뭐 유성사진 같은 걸 자세히 찾아봤더니 여기에 수많은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하천이 있더라고요. 그럴 리아스 해안이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건 빙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 3번 C는 리아스 해안에 해당한다. C는 피오르죠. 그 다음에 4번 D 호수는 건조 분지의 저지대에 위치한다. 플라야 호이다. 아니죠. 이건 빙하가 만들어 놓은 호수예요. 그 다음 5번 D 호수는 A 호수보다 염도가 낮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9번 다음 자료의 가라에 해당하는 종교의 특성을 그림의 AD에서 고른 것은 단 가라와 AD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 중 하나임. 스리랑카 쪽을 봤더니 스리랑카는 불교를 주로 믿는 국가죠. 라는 불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팔. 네팔은 인도와 더불어 힌두교를 주로 믿는 국가죠. 나는 힌두교.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는 서양의,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는데도 원래부터 그 전부터 크리스트교를 믿는 국가예요. 그래서 다는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가는 중앙아시아 쪽인데요. 국가 이름은 키르기스스탄이에요. 근데 뭐 나라 이름이 뭐 외우면 좋지만 여기는 나라 이름보다는 그냥 위치상 건조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다. 자, 그래서 가가 이슬람교예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민족 종교에 해당하나요? 예에 해당하는 건 힌두교밖에 없죠. 그 다음 부다가야, 룸비니가 주요 성지인가요? 불교죠. 그 다음에 모스크, 아라베스크가 주요 종교 경관인가요? 예에 해당하는 건 이슬람교. 그 다음에 전부 다 해당하지 않는 건 크리스트교가 되겠죠. 정답을 찾으면 3번이네요. 10번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이제 문제가 난도가 조금 높아요. 약간 낯선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자, 제목 한번 잘 볼게요. 가다 지역으로부터 각 지역으로 유입한 국제 이주자. 그러니까 뭐 가나다, 앵글로 아메리카 이런 대륙에서 가로 이주한 사람이 아니라 가에서 각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타내는 그래프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걸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륙은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인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뭘 봐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가하고 나를 예를 들자면 자, 가에서 나로 간 거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건 2020년에 약 10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나를 봤더니 나에서 가로 간 건 0.065 천만 명이니까 65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인구 순이동은 가에서 나로 약 1000만 명이 이동한 거예요. 됐죠? 이게 쉽진 않은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하고 다 관계도 한번 봐볼게요. 자, 나에서 다로 이렇게 이주한 인구는 1000만 명이 안 되고요. 뭐 500만 명은 조금 넘겠네요. 근데 반대로 다에서 나로 이렇게 이주한 인구는 2000만 명이 넘어가니까 약 2000만 명 정도가 다에서 나로 이주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나 다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가지고 보면은 가에서도 나로 1년에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순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에서도 나로 1년에 한 20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두 대륙에서 모두 인구가 순 유입되는 대륙이에요. 그래서 나가 유럽이에요. 나가 유럽.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구별하면 되는데, 자, 이제 이건 인구 이주의 규모를 보고 구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륙의 인구 이동 양상을 보고 구분해도 돼요. 자, 다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가는 사람이 2천만 명 가까이 되죠. 그런데 가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가는 사람은, 자, 이걸 뭐 얼마로 읽어야 될까요? 뭐 한 300만 명? 뭐 그쯤 되겠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 아시아에서 앵글로 아메리카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 당연히 아시아 쪽이 더 많겠죠. 자, 그래서 다가 아시아고요. 가가 아프리카예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나 다를 구분하면 뭐 밑에 있는 선택지 내용은 어렵진 않고요. 1번 가는 나보다 도시화율이 낮다. 아프리카가 유럽보다 도시화율이 낮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 다음 나는 다보다 도시 거주 인구가 당연히 적다. 단 도시화율은 유럽이 더 높다. 그 다음 4번 다는 가보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 그 다음 5번 가와 나는 인구 순 유출. 그 다음에 다는 인구 순 유입이 나타난다. 가와 다는 인구 순 유출, 나는 순 유입이 나타나죠. 1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 및 촌락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는요, 스웨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름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도 같은데 기출문제에서 몇 번 나온 적은 있거든요. 많이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 말리예요. 그 다음에 제일 남쪽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남아공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가나다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촌락인구하고 도시인구의 비율인데 다가 스웨덴이고요. 나가 말리고요. 가가 남아공이 되겠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 1번 가는 국토의 일부가 사하라 사막에 속한다. 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2번 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다. 다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고, 3번 가는 다보다 도시화의 초기 단계를 벗어난 시기가 늦다. 아따 말 좀 어렵게 해놨네요.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3번. 4번 나는 다보다 2018년 중위 연령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5번 다는 나보다 1950년에서 2018년 사이에 도시화율의 상승폭이 당연히 작다. 이건 그냥 그래프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죠. 12번 다음은 새 작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을 소개하는 장면이다. 가다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임. 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많이 드셨던 강냉이의 재료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간편하게 이 작물의 알갱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튀겨 먹기도 합니다. 옥수수죠. 나는 팟타이라는 요리의 재료입니다. 팟타이는 타이의 대표적인 요리이며 새우, 파, 닭고기 등과 함께 국수를 볶아서 만듭니다. 타이, 당연히 쌀이 되겠죠. 다는 인도 전통 식당에 가서 접했던 난이라는 요리의 재료입니다. 얇고 넓은 형태로 제조되는 난을 콩과 향신료를 섞어 만든 커리에 찍어 먹습니다. 난은 밀로 만들죠. 1번 가의 기원지는 아시아이다. 옥수수의 기원지는 라틴 아메리카 쪽이죠. 멕시코나 또는 안데스 산맥 일대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2번 나는 아시아보다 유럽에서 소비량이 많을 수가 없죠. 다음 3번 가는 다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이게 정답이네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옥수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쌀이고요. 그 다음에 밀이 가장 적죠. 4번 나는 다보다 내한성과 내건성이 강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다. 그 다음 가, 다 중 오세아니아에서 수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나가 아니라 밀이죠. 오세아니아는 밀에서만 존재감이 있잖아요.
13번 그래프는 국가별 주요 가축의 사육 두수를 나타낸 것이다. AC 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자, 브라질은 소죠, 소. 자, 그래서 A가 소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돼지를 어마어마하게 사육하죠. 그래서 B는 돼지. 그 다음에 인도는 소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북서부 지역이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내륙 지역이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C가 양이에요. 양. 뭐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보기 A는 이슬람교에서 식용을 금기시한다. 이건 돼지, B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C의 털은 모직공업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양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A는 B보다 치즈, 버터 등 유제품 생산을 위해 많이 사육된다. 옳은 설명이죠. 리을 B는 A보다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1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를 보면은요.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죠. 지역 그 국가 내에서. 프랑스는 원자력. 그 다음에 인도는 다른 세 나라랑 비교하면 경제가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는 석탄, 중국도 마찬가지죠. 다음 러시아는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모두 풍부하게 나오는데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난방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때 석유는 값이 비싸니까 최대한 좀 아껴서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당연히 난방 에너지로 많이 쓰거든요.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 러시아, 그다음 이란도, 그다음에 카타르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다음에 캐나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런데 수력 발전의 비율이 꽤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네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가나 다라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가는 천연가스가 돋보이네요. 가는 러시아. 자, 나는 다른 국가랑 비교했더니 수력 발전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나는 캐나다. 다는 원자력이 눈에 띄네요. 프랑스. 그다음 라는 석탄이 이렇게 절반이 훨씬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인도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다. 네 국가 가운데서는 프랑스고요. 2번 다에는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수림 지대가 있다. 자, 이건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냉대림도 타이가라고 불러요. 이제 원래는 이게 시베리아 쪽에 있는 냉대림을 타이가라고 불렀는데 이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냉대림을 보통 타이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 다음 3번 라는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자, 이건 이 그래프만 보고 직접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도, 가난한 나라, 저개발 국가, 물론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노년층 인구는 굉장히 비율이 낮고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높죠. 아직도 인구 증가율이 높은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3번도 잘못된 설명이고요.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러시아가 캐나다보다 더 많죠. 자, 세계의 석유 생산량 탑 3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죠. 다음 5번 다는 라보다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이 많다. 이건 사실 이 그래프만 보고는 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프랑스의 인구는 1억 명이 당연히 안 되고요. 8천만 명도 안 돼요. 왜냐하면 독일이 8천만 명이니까 6천만 명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인구는 13억, 14억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인도가 쓰는 에너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5번은 잘못된 설명인가 보네요. 15번 그래프는 내 국가의 산업별 생산액 비율과 국내 총 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A, D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중 하나임. 자, 국내 총 생산이 독보적으로 많은 C가 중국이죠. 그 다음 A, D보다 국내 총 생산이 훨씬 더 많은 B는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A하고 D는 3차 산업의 비율을 봐도 되고요. 2차 산업의 비율을 봐도 되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선진국이니까 3차 산업의 비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 내에 이제 인구 밀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제조업이 빈약하죠. 그래서 A가 오스트레일리아고요. D가 인도네시아가 돼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의 전통 음식으로는 초밥이 있다. 일본의 전통 음식이죠. 2번 B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원주민의 거주지가 크게 축소되었다. 일본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죠.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3번 C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다. C 중국은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동아시아죠. D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4번 D의 일부 지역에는 사하번이라는 전통 가옥이 발달하였다. 사하번은 중국 북부 지역에 있는 화북 지역에 있는 전통 가옥이에요. 겨울이 워낙 춥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집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지붕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가운데에 정원이 있는 가옥 형태를 사합원이라고 부르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B는 A보다 국토 면적 내 온대 기후의 분포 면적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 자, 일본은 온대 기후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 대부분이 건조 기후예요. 사막하고 스텝이 넓죠. 16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도의 A, D 공업 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갑 A에는 첨단 산업 집적지인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어요. 을 B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공업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뉴 잉글랜드 지역이 초기에는 경공업, 당연히 지금은 경공업은 거의 없고요.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요. 여기도. 하지만 이제 그 규모가 실리콘밸리 쪽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고요. 병 C는 D보다 공업 발달의 역사가 짧습니다가 아니라 길다. D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첨단 산업 단지죠. 정 D는 C보다 지역 내 지식 집약적 산업의 종사자 수 비율이 높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갑 정이 정답이네요. 17번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 자원을 소개한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를 보니까요. 튀르키예, 그 다음 이집트,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 가, 비잔티움 제국 때 크리스트교 성당으로 건설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정복 이후 이슬람교의 모스크로 바뀌었으며 1935년부터는 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가 다시 2020년에 모스크로 용도가 바뀌었다. 자, 이 성당은 아야 소피아 또는 하기야 소피아라고 부르는데 튀르키예에 있는 대표적인 성당이에요. 자, 그래서 튀라고만 적을게요. 튀르키예. 그다음 나는 2021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이다. 건물의 건축에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자, 이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죠.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일원국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랍에미리트.
참고로 부르즈 할리파는요, 층수는 163층이고 높이는 828m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다는 사진만 봐도 알겠죠.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죠. 기원전 2500년경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달린 상상 속의 동물을 표현하였으며 당시 화려했던 고대 문명을 상징한다. 1번, 가는 페르시아만 연한 국가이다. 자, 걸프만 또는 페르시아만은 여기죠. 가는 페르시아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아랍에미리트는 건조 기후죠.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국토 면적이 좁다. 국토 면적이 훨씬 더 넓죠. 튀르키예가 아랍에미리트보다 훨씬 넓죠. 다음 4번, 다는 나보다 충적 평야가 넓게 발달하였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 삼각주뿐만 아니라 범람원도 당연히 넓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가다중 2019년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는 가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높죠. 외국에서 건설 노동자, 그러니까 주로 남성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18번, 지도에 표시된 A, D 국가 중 두 국가를 골라 상대적 특징을 나타낸 그림으로 옳은 것은 A는 칠레, B는 브라질, C는 나이지리아, D는 에티오피아. 시험에서 워낙 자주 물어보는 국가들이니까 그 특징들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번부터 올바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국가 내 에스파냐어 사용자 비율은 A가 더 높고요. B가 더 낮겠죠. 그 다음 2번, 총 인구 중 아프리카계 비율은, 자, 브라질은 열대 기후가 넓게 나타나죠. 그래서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이렇게 끌고 올 때 열대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열대 기후 지역에서 하는 플랜테이션 농장 노동자로 많이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쪽에 아프리카계가 많이 살아요. 물론 열대 기후 쪽에. 그에 비해서 칠레는 건조기후, 온대기후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계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 철광석 생산량은 브라질하고 나이지리아인데 당연히 브라질이 많고요. 나이지리아는 석유죠. 석유 천연가스. 그 다음 커피 생산량은 C하고 D를 비교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지답게 아프리카에서는 커피 생산량이 많고요. 나이지리아는 열대 몬순 쪽에 해당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건기가 굉장히 짧아서 열대 우림에 가까워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카카오 같은 거 많이 생산하잖아요.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은 C하고 D를 봤더니 에티오피아는 앞에서도 나왔었죠. 원래부터 크리스트교 국가였다고요. 물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긴 하지만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이 절반 넘어가요. 그에 비해서 나이지리아는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갈등이 심한데 이슬람교 신자 수가 조금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나이지리아 종교 많이 다뤘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은 나이지리아가 더 높다. 정답은 5번. 19번, 표는 가하다 경제 블록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영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탄생지이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세계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영국이 2020년 탈퇴하였다. 유럽연합이고요. A는 영국이죠. 동아시아 국가 간 기술 및 자본 교류와 자본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및 오세아니아 선진 2개국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죠. 뉴질랜드와 2020년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약어로 아세안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 다음 다 북아메리카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1992년에 체결된 기존의 협정을 2020년에 새로운 체제의 협정으로 개정한 것이다. 회원국 중 C는 1992년 협정 발표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 국가 중 역내 무역액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다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C는 그 가운데 멕시코죠. 1번, 가는 나보다 2021년 회원국 수가 적다, 많죠. 가는 27개, 나는 10개. 나는 다보다 2020년 역내 총생산이 많을 수가 없죠. 적다. 3번 A는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3번. 4번 C는 영어, 마오리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C, 멕시코는 에스파냐어죠. 영어, 마오리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B, 뉴질랜드고요. 그 다음 5번 B는 C보다 수도의 해발 고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시티. 여기도 열대 고산 기후예요. 그래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20번 지도의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벨기에의 남부 지역이네요. 벨이라고만 적을게요. B는 팔레스타인 지방, 그 다음에 C는 아라레, D는 카슈미르, 그 다음에 E는 센카쿠 열도, 그 다음에 F는 보르네오 섬이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주민의 대부분이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옳은 설명이죠. 북부는 네덜란드어, 남부는 프랑스어. 2번 D에서는 타밀족과 신할리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건 스리랑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하고 파키스탄, 힌두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2에서는 센카쿠 열도에서는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옳은 설명이죠. 원래는 무인도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그 주변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영유권 다툼이 심해졌어요. 분쟁이 심해졌어요. 그 다음 4번 C는 F보다 사막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아라레. 그 다음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호. 사막화로 면적이 되게 줄어든 대표적인 호수죠. F 보르네오는 열대림 파괴 문제가 심각한 섬이에요. 어쨌든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5번 B, D에서 나타나는 분쟁의 공통적인 원인이 되는 종교는 이슬람교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전 모의고사 5회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